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경영 컨설팅의 미래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맥킨지, BCG, 베인 같은 최정상 회사들 있잖아요. 그 빅3. 이 회사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어떤 큰 변화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건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사실 컨설턴트가 진짜 가치가 있냐 이런 질문은 항상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죠.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게 이 빅3 회사 직원 수가 90년대에는 몇천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만 명에 가깝고 어이, 엄청나죠. 지난 10년 동안 매출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 보니까 전략 컨설턴트를 쓰면 기업 생산성이 진짜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비판은 계속되는데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 과거 컨설팅 회사들의 핵심 가치는 그거였잖아요. CEO가 자기 경력에서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 문제들? 예를 들면 아주 큰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옮긴다든지. 네, 바로 그런 거요. 아주 드물고 어려운 결정에 대한 경험을 파는 거였죠.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냥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 디지털 전환 같은 거 직접 도와주고. 맞습니다. 실행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거죠. 심지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는 그런 모델도 늘고 있고요. 아, 성공 보수 기반으로요? 네, 그게 중요한 변화예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런 모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벳이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 보면 CEO 중에 컨설팅 회사 출신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기업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성과가 더 좋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건 컨설팅 경험이 뭔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경험에 더해서 실행 지원까지. 이게 기존의 성공 공식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바로 여기서 AI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컨설팅 회사들도 이미 AI를 쓰고 있긴 하다고 들었어요. 내부 업무 효율화나 고객들 AI 도입 돕는 데 쓴다거나. 네,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건 아직 도구로 쓰는 수준이고요. 문제는 만약에 AI가 직접 전략 프레임워크, 기업의 핵심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접근법 자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업계가 맞닥뜨린 가장 큰 질문일 거예요.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나 AI 시스템 구축에 완전 특화된 기술 기업들. 네, 들어봤어요. 이 회사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 컨설팅 회사들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기업들을 돕는 거죠. 와, 그럼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컨설팅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여러 고객한테 조금씩 바꿔서 쓰던 그런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방법론은 이제 별로 유용하지 않을 거예요. AI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AI 모델은 계속 똑똑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범용적인 조언가, 제너럴리스트를 막 찍어내던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 관리 기술 같은 걸 포함해서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는 전문화가 필요해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하는 거죠. 전문화요. 네. 이건 단순히 코더나 데이터 과학자 몇 명 뽑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사람을 뽑고 키우는 방식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보니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빅3 회사들이 고객 아이디어 실행을 도우려고 코더 같은 기술 전문가들을 수천 명씩 고용하고 있다는 기사도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BCG 사례가 흥미롭죠. BCG요? 네, BCG가 이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서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던 맥킨지를 제치고 어쩌면 업계 최대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와, 그 정도인가요? 맥킨지를 제친다니. 그만큼 전문가 활용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성공하려면 이런 변화보다 훨씬 더 큰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아주 복잡한 기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자기들보다 다른 기술 전문 회사가 고객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요. 인정이라. 네,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컨설턴트의 전문성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와, 근데 그건 우리가 아는 컨설팅 업계의 그 자신감 넘치는 문화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태도 같은데요? 그렇죠. 좀 겸손해져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늘 기업들한테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왔던 컨설턴트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 겸손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니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스스로 변화의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의사결정에 훨씬 더 깊이 들어올 테니까요. 정리해보자면 AI는 컨설팅 회사들에게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이들의 전통적인 핵심 가치,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의 그 고유한 통찰력, 그 영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컨설팅 업무 방식, 즉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꾸는 걸 넘어서요.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전략적 조언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조언인가? 네. 만약 알고리즘이 정말 설득력 있는 전략 보고서를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때에도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